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렬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행렬 전체의 집합은 하나의 벡터 공간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 전체의 집합을 m 곱하기 n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집합에는 이 원소가 행렬이고요. 행렬끼리 더하는 행렬의 덧셈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행렬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하는 스칼라 곱이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m 곱하기 n 행렬 전체의 집합 m 곱하기 n 이 집합은 이 행렬의 덧셈하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벡터 공간을 이룹니다. 자, 벡터 공간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선 이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벡터의 덧셈에 대한 네 가지 성질, 스칼라 곱에 대한 네 가지 성질, 이런 필요한 여덟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질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집합에 행렬의 덧셈이 있죠.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이 집합은 닫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두 개의 행렬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행렬을 A하고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M 곱하기 N에 들어가야 되니까 A도 B도 M 곱하기 N 행렬이 돼야 되죠. 행수 열수가 같은 두 개의 행렬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행렬을 우리가 더해 볼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는 같은 행, 같은 열의 원소끼리 더해서 그 행, 그 열에다가 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주어진 이 A 플러스 B라는 이 행열의 i번째 행, j번째 열의 원소는 aij 플러스 bij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 역시 A하고 B를 더해놨으니까 그 더해서 만든 그 행렬도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자, 그러면 M 곱하기 N 행렬이니까 이 집합 M 곱하기 N 이 집합 안에 들어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집합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봤고요. 그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나? 똑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m 곱하기 n 행렬이고요. 거기다가 스칼라 알파라고 할까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스칼라는 실수 범위에서 제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칼라 알파를 a라는 행렬에다가 곱하면 알파 a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알파 a라는 것은 어떤 행렬인가요? i번째 행 j번째 열의 원소를 알파 곱하기 aij 이걸로 갖는 행렬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행렬도 m 곱하기 n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m 곱하기 n 행렬 전체의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칼라 곱에 대해서 이 집합이 닫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3번부터 6번까지 4개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7번부터 10번까지 4개의 성질을 만족해요. 이렇게 8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벡터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요.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A가 같아요.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나 A 플러스 B 플러스 C나 같아요.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원소가 영행렬이지요. 영행렬은 A하고 더하면 A가 되지요. 이런 성질이 덧셈의 항등원이라는 성질이지요. 그래서 영행렬이 있으니까 덧셈의 항등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덧셈의 여건이 존재합니다. 덧셈의 여건을 마이너스 A가 할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A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영행렬이 되죠. 영행렬은 덧셈의 항등원이었어요. 두 개 더해서 덧셈의 항등원이 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가 A의 여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은 스칼라 곱에 대해서 또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분배 법칙을 만족해요. 근데 분배가 행렬에 대해서 분배될 수가 있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A 알파 A 플러스 알파 B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A라는 행렬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스칼라를 곱한다. 그것은 알파 A 플러스 베타 A하고 같아요. 이렇게 행렬에 대해서도 분배가 되고 스칼라에 대해서도 분배가 됩니다. 분배 법칙을 둘 다 만족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성질. 어떤 두 개의 스칼라를 어떤 행렬 A에 곱하면 순서하고 관계없어요. A에다가 베타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알파를 곱하나 반대로 A에다가 알파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베타를 곱하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 A다라고 이 결과를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질. A에다가 스칼라 1을 곱하면 자기 자신 A입니다. 이렇게 8가지 성질을 다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성질을 다 만족하면 이 집합을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 전체의 집합은 그 행렬의 덧셈하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벡터 공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렬 전체의 집합 안에 원소, 행렬이죠. 그 행렬을 벡터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벡터처럼 취급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벡터에서 배웠던 얘기를 행렬을 가지고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K개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K개 행렬의 1차 결합이라는 걸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행렬 A가 행렬 A1부터 AK까지 K개 행렬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벡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이 K개 행렬에다가 스칼라, K개 스칼라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한 거, 이런 모양이 A라는 행렬하고 같다라고 하면 A라는 행렬을 이 K개 행렬, A1부터 AK까지의 1차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똑같습니다. 벡터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1차 결합을 만들 때 이 K개의 행렬 A1부터 AK까지에 곱해져 있는 스칼라, K개 스칼라가 있었죠. C1부터 CK까지 이 K개의 스칼라를 똑같이 1차 결합의 개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벡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됐지요. 행렬도 벡터 역할을 한다. 벡터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A1은 0, 1, 마이너스 1, 0, A2는 1, 0, 0, 1, A3는 1, 1, 1, 1. 이런 행렬일 때 A1, A2, A3는 다 2 곱하기 2 행렬이지요. 자, 그럴 때 B라는 행렬 1, 4, 2, 1, 이 행렬이
이 세 개의 행렬 A1, A2, A3의 1차 결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B가 A1, A2, A3의 1차 결합이다라는 것은 A1, A2, A3의 1차 결합이 B하고 같아진다라는 뜻이니까 A1, A2, A3의 곱해지는 스칼라를 C1, C2, C3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C1, A1 플러스 C2, A2 플러스 C3, A3 이것이 B하고 같아질 수 있는 C1, C2, C3가 존재하냐 그런 뜻이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1차 결합에 A1, A2, A3 이 세 개의 행렬을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C1 곱하기 0,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C2 곱하기 1, 0, 0, 1 플러스 C3 곱하기 1, 1, 1, 1 네, 이 행렬이 1, 4, 2, 1하고 같은가? 예, 이걸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행렬에 대해서 스칼라를 곱하는 것하고 덧셈하는 것하고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 볼까요? 일행 1열의 원소는 이 1차 결합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C1 곱하기 0 플러스 C2 곱하기 1 플러스 C3 곱하기 1. 그럼 일행 1열의 원소는 0은 치우고 C2 플러스 C3가 되네요. 일행 2열은 C1 플러스 0 플러스 C3 해서 C1 플러스 C3. 이행 1열은 마이너스 C1 플러스 0 플러스 C3 해서 마이너스 C1 플러스 C3. 이행 2열은 0 플러스 C2 플러스 C3 그래서 C2 플러스 C3가 되네요. 자, 이것이 B하고 같아야 되니까 1, 4, 2, 1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두 개의 행렬이 같다라는 거니까 같은 행, 같은 열의 원소가 같아야 되지요. 그럼 1행 1열끼리 C2 플러스 C3는 1이 돼야 되고요. 1행 2열끼리 같아야 되니까 C1 플러스 C3는 4가 돼야 되고요. 2행 1열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C1 플러스 C3는 2가 돼야 되고요. 2행 2열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C2 플러스 C3는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적어 볼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연립 1차 방정식이 생겼네요. C2 플러스 C3는 1, C1 플러스 C3는 4, 마이너스 C1 플러스 C3는 2, C2 플러스 C3는 1.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C1, C2, C3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니까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냐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걸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1차 방정식하고 여기 네 번째 1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지요. 네, 그래서 하나 없애고 이 마지막 걸 없앨까요?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연립 1차 방정식이 C2 플러스 C3는 1, C1 플러스 C3는 4, 마이너스 C1 플러스 C3는 2.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배운 대로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을 사용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첨가계 수행렬을 써볼까요? 0, 1, 1, 1, 1, 0, 1, 4, 마이너스 1, 0, 1, 2. 첨가계 수행렬 썼으니까 이 첨가계 수행렬을 RREF로 고치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유일한지 무수히 많은지 예,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RREF로 고쳐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피벗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일행 1열의 원소가 0이니까 예, 가장 간단한 수하고 바꿀게요. 그래서 1행하고 2행을 교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첨가계 수행렬이 이렇게 바뀌었죠. 1, 0, 1, 4, 0, 1, 1, 1, 마이너스 1, 0, 1, 2. 자, 이제 RREF로 바꿀 거예요. 이 첫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바꿀 거예요. 이건 0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예, 이걸 0으로 바꾸려면 예, 여기
1행하고 3행하고 더해주면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3행에다가 1행을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 3행이 바뀝니다. 더해볼까요? 이렇게 더하면 0이지요. 예, 이렇게 더하면 0이지요. 이렇게 더하면 2예요. 이렇게 더해주면 6이에요. 그래서 3행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3행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피벗, 이 아래쪽에 있는 수가 예, 둘 다 0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예, 하나 내려가서 하나 옆으로 가서 그 다음 피벗을 선택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바꿔야 되는데 벌써 이전 단계의 이 계산에 의해서 벌써 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0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하나 내려가서 그 다음 피벗을 선택할 거예요. 아래쪽에 수가 있다면 0으로 떨굴 텐데 더 없지요. 없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피벗을 1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2니까 1이 되려고 하면 3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자, 그럼 3행에 2분의 1을 곱해 보세요. 3행이 바뀝니다. 0, 0, 1, 3.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피벗을 1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세 번째 피벗 위에 있는 수를 전부 0으로 떨구면서 올라갈 거예요.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행은 여기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고요. R2 마이너스 R3. 첫 번째 행도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R1 마이너스 R3. 그렇죠? 자,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이지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1행.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0이지요.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는 1로 바뀌지요. 자, 그 전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지요. 예, 다 됐습니다. 위에 있는 걸 전부 0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을 찾아가야 돼요. 예, 여기 1이지요. 근데 그 위에 0이 바뀌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위에 걸 0으로 떨구는 작업이 필요 없죠. 다시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 제일 위까지 올라갔어요. 위엔 아무 수도 없습니다. 다 끝났지요. 그럼 이게 RREF인가 따져보려고 하니까 모든 피벗이 1인가만 확인하면 되지요. 모든 피벗이 1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첨가계수 행렬의 RREF가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 행줄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RREF에서 해를 구할 수 있죠. 이게 RREF 모양이니까 첫 번째 미지수는 1이고 두 번째 미지수는 마이너스 2이고 세 번째 미지수는 3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1은 1이고 C2는 마이너스 2이고 C3는 3이다. 이런 해를 얻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연립일차방 형식의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고요. 어쨌든 해가 존재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B라는 행렬은 A1, A2, A3의 1차 결합이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B를 A1, A2, A3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요. 네, C1, C2, C3에다가 1, 마이너스 2, 3 이걸 대입해가지고 1차 결합을 만들면 A1, 마이너스 2A2 플러스 3A3 이렇게 되고요. 그게 B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A1은 0, 1, 마이너스 1, 0, A2는 1, 0, 0, 1, A3는 1, 1, 1, 1. 이 세 행렬의 생성을 설명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벡터에 대해서 생성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생성이라는 것은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개 행렬의 생성이라는 것은 이 세 개 행렬의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럼 이 1차 결합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C1A1 플러스 C2A2 플러스 C3A3 C1 0,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C2 1001 플러스 C3 1111.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일행 1열부터 원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0 플러스 C2 플러스 C3 C2 플러스 C3 일행 2열 C1 플러스 0 플러스 C3 C1 플러스 C3 이행 1열 마이너스 C1 플러스 0 플러스 C3 마이너스 C1 플러스 C3 이행 2열 0 플러스 C2 플러스 C3 C2 플러스 C3 다 됐지요. 자, 그러니까 생성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을 갖는 행렬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예, A1, A2, A3의 생성, 스팬 A1, A2, A3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런 행렬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집합 기호 쓰고요. 이 안에다가 이런 모양을 갖는 행렬하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행렬을 보세요. 1행 1열의 원소하고 2행 2열의 원소하고는 C2, C3가 임의의 수로 움직일 수 있지만 C2 플러스 C3라고 똑같은 모양으로 결정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건 항상 같은 원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원소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는 여기 C1 플러스 C3, 여기 마이너스 C1 플러스 C3. 네, 이건 움직이는 방법이 각각 이제 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종류는 각각 움직일 수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를 알파하고 다르게 베타, 갬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알파, 베타, 갬마 이 임의의 실수 이 세 개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모양의 2 곱하기 2 행렬 알파, 베타, 갬마, 알파 이렇게 1행 1열하고 2행 2열이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그런 행렬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답을 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예, A1, A2, A3 세 행렬이 1차 독립인지 판정해라 그랬어요. 자, 1차 독립은 무슨 뜻인가요? 이 1차 결합을 0벡터라고 두었을 때, 근데 이건 행렬 전체의 집합이니까 0벡터 역할을 0행렬이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행렬이 전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0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인 0행렬이죠. 그 원소가 0000이네요. 자, 그래서 이 1차 결합을 0벡터로 두었을 때 여기에 1차 결합의 개수가 되는 C1, C2, C3가 모두 0이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 0이 아닌 게 섞여도 이 식이 성립하냐라는 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네, 1차 결합을 0벡터라고 두었을 때 그 1차 결합의 개수가 전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1차 독립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1차 독립이 아닌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여기 1차 결합을 계산해 봤어요. 1행 1열의 원소부터 2행 2열의 원소까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행 1열 C2 플러스 C3, 1행 2열 C1 플러스 C3, 2행 1열 마이너스 C1 플러스 C3, 2행 2열 C2 플러스 C3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영행열일 때 C1, C2, C3가 다 0일 수밖에 없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연습했듯이 이건 연립 1차 방정식이네요. 1행 1열끼리 같고 1행 2열끼리 같고 2행 1열끼리 같고 2행 2열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이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식은 같은 1차 방정식이니까 하나 치우고요. 네, 세 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네요. 근데 는 오른쪽이 전부 0이니까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그렇다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항상 해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죠? C1, C2, C3에다가 전부 0을 주면 자명한 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명한 해 말고는 다른 게 없냐?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지요. 그렇다면 풀어봐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첨가계수 행렬 쓰고 RREF로 고쳐보겠습니다. 첨가계수 행렬 0, 1, 1, 0, 1, 0, 1, 0, 마이너스 1, 0, 1, 0. 자, 그럼 이제 RREF로 고쳐볼까요? 첫 번째 피벗 선택하기 위해서 1행과 2행을 바꾸겠습니다. 바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피벗 1을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떨굴 거예요. 기본 행연산을 사용해서. 자, 그럼 여기 3행에 있는 마이너스 1을 0으로 바꾸려고 하면 3행에다가 1행을 더해주면 되지요. 더해볼까요? 더하면 0, 더하면 0, 더하면 2, 더하면 0. 바뀌었죠. 자, 그래서 아래쪽 게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 내려가서 그 다음 오른쪽으로 두 번째 피벗을 선택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바꾸려는데 벌써 바뀌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하나 내려가서 그 다음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마지막 피벗 2네요. 아래쪽에 아무 수도 없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 피벗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3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3행이 0, 0, 1, 0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피벗 1을 가지고 위에 있는 수, 두 개의 수를 0으로 바꿔야 돼요. 2행에 1을 0으로 바꾸려면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 더하면 되고요. 1행에 있는 1도 0으로 바꾸려면 3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기본 행연산을 시행을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1행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바뀌었어요. 위에 거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 근데 그 위에 있는 수도 벌써 0이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 그 위에 아무것도 없네요. 제일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모든 피벗이 1인가 확인했지요? 전부 1이네요. 그렇다면 RREF지요. 자, 그렇다면 RREF인데 해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어, 여기 피벗이 없는 열은 없어요. 그렇다면 자유변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거니까 유일한 해를 갖는데 전부 0인 해네요. 그래서 C1도 C2도 C3도 다 0이 되는 즉 자명한 해 하나만 갖고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개의 행렬이 1차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 전체의 집합이 벡터 공간을 이룬다라는 걸 봤고요. 그래서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1차 결합도 만들어 봤고요. 생성이라는 것도 구해 봤고요. 그리고 1차 독립인지 1차 종속인지 판정도 해 봤어요. 벡터하고 똑같으니까 벡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똑같이 행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까요? 우리 앞에서 행렬의 곱셈을 배웠죠. 행렬의 곱셈이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첫 번째,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순서만 안 바꾸면 돼요. 결합법칙은 성립하고요. 분배법칙이 성립해요.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를 곱할 때 이 두 행렬의 곱에다가 어떤 스칼라 K를 곱한다고 하면 A에 곱해서 B하고 곱해도 되고 B에다가 K를 곱해서 그걸 A에 곱해도 돼요. 순서만 바꾸지 마시고 K는 어디에 곱해도 된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단위 행렬을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됩니다. 예, 여기 m차 단위 행렬을 a에 곱해도 a고요. a에다가 n차 단위 행렬을 곱해도 a가 됩니다.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면 행수 열수가 다를 때에는 이 단위 행렬이라도 앞에 곱할 때, 뒤에 곱할 때 차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지만 차수가 달라져도 단위 행렬을 곱하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예,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순서를 바꾸면 곱하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곱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같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제 4번 볼까요?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행렬일 때 AB하고 BA를 계산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곱해볼까요? A 곱하기 B는 A에다가 B를 곱할 거예요. 곱하기 해볼까요? 앞에서 행을 선택하고요. 뒤에서 열을 선택해서 곱하기 합니다. 1행과 1열을 곱하면 2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1, 6이지요. 1행과 2열을 곱하면 2 곱하기 0 플러스 2 곱하기 1, 네, 이렇게 계산하면 1행 1열 2 곱하기 0 하고 여기 4 곱하기 1 해서 4가 되네요. 2행하고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3이네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면 마이너스 2네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A 곱하기 B를 계산하면 6,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B 곱하기 A를 계산하면 B에다가 A를 곱합니다. 자, 앞에서 행을 선택하고요. 뒤에서 열을 선택하고요. 곱하기 해볼까요? 1행과 1열을 곱하면 1 곱하기 2 플러스 0 곱하기 마이너스 1, 2네요. 1행과 2열을 곱하면 1 곱하기 4 플러스 0 곱하기 마이너스 2, 4네요. 2행하고 1열을 곱하면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면 1이네요. 2행하고 2열을 곱하면 1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2네요. 네, 그래서 2, 4, 1, 2가 됐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 서로 다르지요? 네,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원소가 있으니까 달라요.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이렇게 곱하기를 할 때 순서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같으라는 법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전치 행렬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행렬을 전치한다라는 것은 행과 열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 행렬을 A의 전치 행렬을 AT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전치 행렬은 AT의 T는 당연히 A가 되겠죠. 전치하면 행과 열이 바뀌어 있을 텐데 그걸 또 다시 전치를 하면 또 행과 열을 바꾸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AT의 T는 항상 자기 자신 A입니다. A 플러스 B의 T는 전치한 다음에 더하나 더해서 전치하나 똑같겠죠? AT 플러스 BT가 돼요. 스칼라를 곱하는 것도 전치할 때에는 전치한 다음에 스칼라를 곱해주나 스칼라를 곱한 다음에 전치하나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KA의 T는 K 곱하기 AT가 됩니다. A 곱하기 B의 T는 이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BT 곱하기 AT하고 같아요. 전치하면 행수 열수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곱하기가 된다라는 게 바로 확인될 수 있지요. 그래서 AB의 T는 순서 바꿔서 BT 곱하기 AT 이렇게 바뀝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R이 0 이상인 정수일 때 A의 R승, 우리 A의 거듭 제곱을 공부를 했지요. A를 계속 곱해서 R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AR의 T, AR을 전치하면 전치한 다음에 R승 하나 똑같아요. AT의 R승이다. 전치 행렬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A가 정방 행렬,
행수열수가 같은 행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A 플러스 AT는 대칭 행렬이 됩니다. 자, 이게 대칭 행렬이다라는 것은 전치에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전치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전치해 볼까요? A 플러스 AT의 T. 금방 전치하는 성질을 봤었죠? 이렇게 갖다 쓰면 됩니다. AT 플러스 AT의 T. 근데 AT의 T는 전치를 두 번 한 거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AT 플러스 A가 되는데 덧셈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예,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지요. 그럼 순서 바꿔 놓으면 A 플러스 AT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A 플러스 AT는 여기 전치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요. 전치에서 변하지 않았으니까 전치에도 자기 자신이니까 예,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이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렇게 정리를 기억해 두시고요. A 플러스 AT는 정방행렬 AT에 대해서만 이렇게 더해 볼 수 있어요. 예, A 플러스 AT는 대칭 행렬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A가 1, 2, 3, 4, 2 곱하기 2 행렬이네요. 그럴 때, 이 정방행렬이죠. A 플러스 AT가 대칭행렬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조금 전 이론에 의하면 정방행렬에 대해서 A 플러스 AT를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대칭행렬이 돼야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AT, A는 1, 2, 3, 4고요. AT 1, 2, 3, 4를 전치합니다. 그러면 1행 1, 2를 1열에 2행 3, 4를 2열에 쓰면 돼요. 그래서 전치하면 1, 3, 2, 4가 되네요. 자, 이제 A하고 더해볼까요? 같은 행 같은 열끼리 더하는 거죠. 1행 1열 더하면 2고요. 1행 2열끼리 더하면 2하고 3 더해서 5고요. 2행 1열 더하면 역시 5고요. 2행 2열 더하면 8이네요. 다 됐죠? 그러고 보니까 이 행렬이 대칭 행렬인가 확인해 보세요. 대각원설 중심으로 마주보는 원소끼리 같아요. 예, 대칭 행렬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AT는 대칭 행렬이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이번에는 정방행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AAT 또는 ATA 이건 대칭 행렬이에요. 자, 어떤 행렬이 오더라도 A하고 AT하고는 곱하기가 되지요. AT가 행수 열수가 바뀌니까 예,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수하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수가 같아야 곱하기가 되지요. 예, 곱하기 할 수 있어요. ATA도 곱하기 할 수 있죠. 자, 그럼 곱하기는 되니까 대칭 행렬인가라는 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대칭 행렬인가? 전치해도 변하지 않는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전치해 봅니다. AAT를 전치해 볼까요? 그럼 전치하는 순서에 의해서 뒤에 거 먼저 전치하고요. 앞에 거 전치해서 거기에 곱하는 거죠. 그러면 AT의 T하고 AT하고 곱할 텐데 AT의 T는 전치를 두 번 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A하고 AT를 곱한 거네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A 곱하기 AT를 전치했는데 자기 자신 A 곱하기 AT다. 네, 무슨 뜻인가요? A 곱하기 AT는 대칭 행렬이다 라는 거죠. 예,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ATA도 전치해 보면 자, 전치하는 순서에 의해서 뒤에 있는 A 전치하고요. 앞에 있는 AT 전치해서 곱할 거예요. 근데 역시 AT의 T는 A지요. 그렇다면 ATA가 됐죠? 예, 해석을 하면 역시 ATA를 전치했더니 ATA다? 예, 그렇다면 ATA는 대칭 행렬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행렬이든 A 곱하기 AT나 AT 곱하기 A나 대칭 행렬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역시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보세요. A가 4, 1, 0, 2, 3, 1. 예, 2 곱하기 3행렬이지요. 예, 어떤 행렬을 갖고 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예, 2 곱하기 3행렬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럴 때 AAT하고 ATA하고 정말 대칭 행렬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AAT 계산해 봅니다. A라는 행렬에 A를 전치해서 곱할 거예요. 1행을 1열에 써주고요. 2행은 2열에 써주고요. 자, 곱하기가 됐죠? 앞에 있는 것은 2 곱하기 3행렬이고요. 전치하니까 3 곱하기 2행렬이죠.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수하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수가 같아요. 곱하기가 되지요. 그 결과는 2 곱하기 2행렬이 되겠지요. 계산해 볼까요? 1행과 1열을 곱합니다. 4 곱하기 4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0 곱하기 0 예, 17이네요. 1행하고 2열을 곱해 볼까요? 4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3 플러스 0 곱하기 1 다 더하면 5네요. 2행과 1열을 곱해 볼까요? 2 곱하기 4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기 0 5네요. 2행하고 2열을 곱해 볼까요?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1 14가 되네요. 자, 이 결과가 대칭행렬인가 보세요. 대각원소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원소가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도 바뀌지 않죠? 대칭행렬입니다. 확인이 됐고요. ATA도 확인해 볼까요? AT 먼저 곱하고요. A하고 곱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행을 선택하고 뒤에서 열을 선택할 거니까 1행 1열 선택해 볼까요? 4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2, 20이고요. 1행 2열 곱해 볼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3, 2가 되고요. 예, 1행 3열 곱해 볼까요? 4 곱하기 0 플러스 2 곱하기 1, 2네요. 그 다음 2행, 2행과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4 플러스 3 곱하기 2, 예, 2고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 곱하기 3, 10이고요. 2행과 3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플러스 3 곱하기 1, 3이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행, 3행과 1열을 곱해볼까요? 0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2, 2고요. 3행과 2열을 곱해볼까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기 3, 3이네요. 3행과 3열을 곱해볼까요? 0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1, 1이네요. 자, 3 곱하기 3행열을 얻었어요. ATA가 대칭행열인가 확인해 보세요. 대각원소를 중심으로 마주보는 원소끼리 전부 같아요. 그렇죠? 예, 대칭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은 전치해도 자기 자신하고 같다. 그런 뜻이지요. 예, 이렇게 대칭행렬까지 예,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AAT, ATA 둘 다 대칭행렬이 된다. 예, 이런 얘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